애플의 성장은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납품을 하는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걸 바탕으로 갈 것이다. 근데 뭐 어디 섹터든 간에 이익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면 그건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움직이면 우리한테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까 그 악성 매물이 해소되는 단계가 오르면 팔고자 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악성 매물이 사라진다.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라 그럴까 악성 매물이 해소되는 과정에 손절을 하는 사람들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이익을 챙길 것이냐. 그렇죠. 이건 결국 내 인내심,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회사의 정확한 그 비전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공감이 돼야 확신이 생기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맞는데 이거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는 참 어려워요. 카카오가? 예, 카카오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계열사 분야이 많고 그래서 그 계열사 하나하나마다의 가치를 따져야 되고 또 어느 하나가 또 삐걱거리면은 같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굳이 또 한 말씀 더 그 말씀 주시니까 살짝 덧붙이면 지금 가져가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는데 가져간다면 네이버를 가져가고 카카오는 거래를 하는 게 맞다. 거래. 단기 트레이딩 매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아까 그 LG 이노텍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그 흐름이 좋잖아요. 많이 올랐다 싶으면 생각대로 또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빠지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자꾸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이 이거 확실하게 추세 상승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단 말이죠. 이러한 기대감의 이유가 무엇이냐? 실적이냐? 뭐라고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LG 이노텍이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 시장에. LG 이노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 지수는 엄청나게 좋은 거고, 뭐 시장이 빠지면 뭐해. 역시 주식은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맞아요. 지금. 동네방네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LG 이노텍이 왜 올랐냐를 알아야지만 내가 LG 이노텍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제2의 LG 이노텍을 또 거래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물론 언제까지 갈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러다 또 변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주신 건데 LG 이노텍이 실적을 바탕으로서 간 거냐? 분명히 그것은 맞는데요. 올해 이제 이쪽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LG 이노텍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좋고 삼성전기도 좋고 LG전자도 좋아요. 근데 유독 LG 이노텍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LG 이노텍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애플향입니다. 그렇죠. 애플향이에요. 근데 애플이 지금 요번에 나온 그 애플 노트북 맞죠? 애플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사양들이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매출이 올해 굉장히 늘 거라고 판단을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애플에서 발표해서 올해 뭐 전쟁 있고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애플의 매출은 줄어들지 않을 거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플의 성장은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납품을 하는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걸 바탕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뭐 삼성전기는 안 하느냐?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LG 이노텍이 성장성을 요번에 시장에서 부여받은 이유는 뭐냐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전장 사업부로 지금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인쇄 기판. 인쇄 기판 있죠.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고 표현하는데 PCB라고 통하는 패키지 기판을 이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발표를 계속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지금 거의 한 달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증설을 하느냐. 여러분, 삼성전기는요, 얘네들은 몇 천억 안 해요. 근데 삼성전기는 1조 넘게 투자를 합니다. 같은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앞다투어 투자를 하느냐. 이거 공급 부족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그냥 막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이거는 공급 부족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급 부족이라 하면 결국은 여기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익 창출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익 부면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거기 더불어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고 그걸 버리면서 새롭게 한 것이 전장 부품에 이제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들 중에서 있는 센서들, 이게 다 LG 이노텍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XR,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XR에 들어가는 3D 센싱 모듈, 요거 LG 이노텍에서 하고요. 그리고 애플카에서, 지금 애플카 얘기 요즘에 또 안 나와요. 한참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그렇죠. 나와도 안 나오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애플은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겠죠. 저는 만약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정말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차 얻는 애플 아니면 저는 테슬라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그게 좀 출시가 빨라진다는 뉴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애플의 움직임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애플 향에 이거 카메라 모듈 이거 하나로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애플카의 전장 부품이 LG 이노텍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향후 성장성도 담보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걸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익도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기대감이. 네. 근데 그 앞으로 수익이 좋은 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얘들이 뭐 철강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좋을 거야. 또는 뭐 병목 현상이 없어지면은 여행 수요가 줄어들 거야.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자율주행이 안 될까요? 자율주행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전기차로 가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의 인포테인먼트나 이렇게 가는 것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한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을 거기에 포커스온 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시장이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어떤 너무 기대감이 지나쳐서 오르는 테마주 형태의 네.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 주시니까 또 갑자기 또 한마디 더 드리면은 우리 뭐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나 기술주나 IT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투자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뭐 2016년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랬지만 초기에 뭐 충격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못 올랐냐? 아닙니다. 다 고점 돌파하고 다 올랐습니다. 즉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주춤했지만 결국은 다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LG로텍이 지난번에 40만 원 근처 갔더니 50만 원 목표 주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만 원 근처 갔을 때 저는 이제 현업에 있으니까요. 야, 다 팔고 LG로텍 사는 게 어때? 제 선배님이. 야, 이거 LG로텍의 친구인데 이거 LG로텍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그때 정말 가파르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저는 각도론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각도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추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제 말이 맞긴 했지만 제가 맞았다는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밀렸어요, 다시. 밀려가지고 뭐 30 얼마까지 갔나요? 36만 원, 뭐 한 10% 이상 빠졌죠. 얘도 다른 것처럼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LG 이노텍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LG 이노텍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LG 이노텍이 신고가 나니까 또 그럼 50만 원가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가 투자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은 그냥 바로 심플하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빠른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빠져. 아닌가 보구나. 관심 없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올라가면 맞았네? 그럼 지금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추종한다는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이 한번 주도소로 나서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종목은 사트 매매가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후발주에 있는 약한 종목들은 상승하다가 눌림목에 사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눌림목. 상승하다가 눌림목이라고 샀는데 눌림목이 아니고 그 대재하락이야. 이런 종목도 걸리면 진짜 망합니다. 그런 종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장의 주도주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의 주도주들은 올랐다가 눌림목에 사면은 다시 이익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 우리 기업을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 기업 얘기하면 삼성전자, 요즘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을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좀 밀려갖고 있다. 근데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뭐 진짜 시장이 개판돼가지고 난 손실로 마감할 것 같느냐? 확률적으로 저는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요번에 사례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른 순환 매장. 네. 그래서 섹터별로 순환 매가 올 때 그 어떤 그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하고 또 다음 테마 기다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고평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 산정이 아까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거 얘기하셨듯이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펀더멘탈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된다면 순환 매장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네, 들고 가는 건 이제 맞죠.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도 혹시 오해하실까 그러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기업에서 그런 거예요. 성장. 그래서 자꾸 성장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강세론자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성장주만 좋아하는 테크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섹터든 간에 이익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면 그건 들고 가야 된다. 그 성장이라는 건 쉽게 해서 매출과 이익이 이익입니다. 예, 성장이라는 게 이익이에요. 매출보다? 예. 매출보다 이익 아니면 매출과 이익 같이? 아니, 당연히 같이 늘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매출은 정체돼 있어도 이익만 커지면 좋은 건가? 이 생각이 그러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얘네 이익이 많이 안 나요. 그렇죠. 얘네들은 매출이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기본적인 그 틀이 갖춰진 그런 기업들은 매출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업 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성장주 하면은 기술주 해가지고 테크와 관련된 것만 떠오르는데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중국에서의 성장주는 내수주다. 그렇죠.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해서 개념을 좀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 애플 이야기 하셨으니까 애플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참 많이 끼치잖아요. 기아가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것도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흐지부지 뭐가 계속 이래요. 그래서 애플의 여러 가지 그 실적 혹은 비전 이런 거에 따라서 글로벌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관련된 한국 주식들의 주가가 출렁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그 방역 때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제 셧다운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봉쇄를 결국 애플의 실적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롯되는 또 국내 주식들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일단 이 중국발 부담 이게 한국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모로 애플을 비롯한 여러모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봉쇄령이나 중국 내부적인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시장이 또 피해를 입는다라는 부분은 저는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항상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작용을 하냐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미-중 간 패권 싸움이 생길 때 우리한테 이제 치명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죠. 근데 이번에도 중국이 왜 하락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봉쇄령 자체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특히 홍콩 시장 먼저 급락했던 것은 미국에 상장한 중국의 기업들을 니네 회계보고서 SEC에서 회계보고서 내라. 근데 회계보고서 안에 니네 공산당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지분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 자세히 써서 내라 그랬더니 우리 못 낸다. 왜 못 내냐? 정부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우리 못 낸다. 그러니까 이거 상장 폐지한다. 그러면서 뭐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홍콩에 있는 그 주식들이 홍콩 상한가가 없습니다. 막 마이너스 50, 40% 막 이렇게 막 빠졌잖아요. 그거 빠지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발 얘기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이 저기 러시아를 이제 지원한다. 그렇죠. 이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 얘기 돌면서 야, 너 이제 미국에서 가만 안 둔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했던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지금 사실은 뭐 한계 증거는 없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퇴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 없어요.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에 지금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제재를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나를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여러분 보시면 별 내용이 없고요. 별 내용이 없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너네 러시아 지원하지 마. 이거고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너네 대만 갖고 떠들지 마.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는 그냥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의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가장 핵심은 미중 패권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싸움에서 계속 이런 일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중국발 악재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중 간 이제 패권 전쟁이 더 강력하게 벌어지면은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미국 눈치 봐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도 그렇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걱정스러웠던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별일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원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논의한다. 이게 기사가 딱 있었어요. 그게 사실 달러 패권, 예. 그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 그 원유 가격을 원유입니다. 대금 결제를 예. 달러로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를 얼마 안 하셨거나 아니면 좀 젊은 분들은 잘 이 얘기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한 국가들은 다 망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했어요. 망했어요. 예. 미국이 가만 안 뒀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지난주에 있어서 제가 걱정을 사실은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제가 왜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연속해서 나온다. 이거 되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죠.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중국의 입장은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핵심인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이러다가 또 제재하면은 빠지고 또 반등 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계만 개선이 되면 중국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금리가 굉장히 높고요. 금융정책을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재정정책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다 금융 완화할 때 중국은 완화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올해 10월에 결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양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움직이는 행보에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따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움직이면 우리한테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 그러면 뭐 우리 흔히 지금 지금 말씀 주셨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에 속해 있는 기업들 지난번에 폭스콘이 멈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뭐 생산 차질이 생길 거고 그러면 뭐 애플이나 이런데 테슬라 생산 차질이 생기면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벤더들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섹터가 또 몇 개 기업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섹터 자체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